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 서대문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에메랄드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자체는 꼭 필요한 우리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따라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못하는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아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정신세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첫 번째 사랑.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파트너, 그다음 배우자와 가족, 그다음에 이웃, 국가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로만 사랑을 하는 건데 말로만 사랑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다 어떤 책에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항상 맨날 나는 못해, 나는 뭐해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고 난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를 스스로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충분한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 희생은 돈을 벌 때 내가 열심히 나 혼자 돈 벌어가지고 벌 수 있는 거는 진짜 노동이죠, 노동. 노동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업은 노동해서 버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즉 형제 그룹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게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다 보면 그 희생이 서로가 희생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희생 속에 서로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희생 속에는 뭐가 있냐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도와주는 거거든요. 남을 도와주면은 저는 보통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남을 도와주면 그냥 도와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 시스템에 와서는 어떤 게 바뀌었냐면 남을 도와주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나의 파트너,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룹 자체가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정은 인간관계는 우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정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도 얘기해요. 서로가 그 신뢰라는 말도 같이 하거든요. 우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서로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친구가 이걸 할 때 나는 그거를 무조건 따라가 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먼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친구도 나한테 그런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 시스템에 밀착하라. 근데 개인적 욕구보다는 파트너와 스폰서를 내 위에 둠을 기꺼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들 살 때 내가 최고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넌 뭐가 될 거야? 그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장군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훌륭한 장군한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배우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 존경하고 그분한테 배우러 가고 그다음에 그분을 위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업에서 파트너와 스폰서를 내 위에 둠을 기억해라 라고 한 거는 내가 낮아지면 낮을수록 사실은 더 올라갑니다. 그들을 위하면 위할수록 그들은 나를 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난 낮고 항상 내 파트너와 스폰서는 나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킹 빅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더 매직 오브 싱킹 빅에서 기원되는데 의미는 빅 드림, 그다음 빅 비즈니스, 빅 석세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핵심 정신은 이 싱킹 빅의 핵심 정신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이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처음엔 이 단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굉장히 쉬운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두 말은 절대라는 말과 긍정이란 말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상극되는 얘기죠. 하지만은 그 얘기를 잘 파악하고 해석하면은 절대 긍정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으로 웃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누구한테나 이런 분들은 항상 스스로 얘기할 때 그분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남을 욕하거나 날 부정하거나 하는 분들은 주위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뭐냐면 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묻지마, 하지마 원칙. 이 묻지마는 나이, 출신, 학벌, 종교, 재산 이런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묻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과거에 많았었어요. 뭐 얘기하면 민증 까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너랑 나랑 상하 관계가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서는 묻지마 원칙은 그런 상하 관계를 서로 따지지 않고 다 평등한 같은 레벨에서 같이 얘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묻지마 원칙이고요. 하지마 원칙은 술, 도박, 돈 거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특히 돈 거래는요 서로가 거리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은 믿지 마라 이런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나한테 안 갚은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돈 거래를 하다 보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돈 거래하지 말는 하지마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 활동의 원칙은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친교를 하는데 칭찬과 격려는 다른 곳과는 좀 틀려요. 다른 곳은 지적하고 발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다른 문화예요. 칭찬, 사업의 가치, 그 다음에 제품, 시스템, 그 다음에 스폰서, 다운라인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가다가 넘어졌는데도 다리가 아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더 잘 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항상 격려로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교는 사람 중심으로 감정 비즈니스를 하라. 그리고 업라인과 파트너와 친교를 나누고 친밀해야 우정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밀하고 그 친교라는 개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친교를 가장 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1시간을 얘기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많아야 10분이고 5분 안에 끝납니다. 이제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할수록 저는 많이 들어주면은 그분에 대한 것도 많이 알 수 있고 또한 그분은 굉장히 저랑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중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너도 얘기 좀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할 시간 기회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 시간에 저는 딱 한마디 한 5분도 안 걸린 한 2분 안에 끝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뭐냐면 너는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말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또 사업 활동의 그 원칙은 의사소통,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은 제일 중요한 건 스폰서와 자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꼭 주 1회 꼭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방향을 가기 때문에 그 서로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서로 스폰서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 동기부여는 내가 먼저 동기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파트너의 장점을 강화하고 나와 파트너의 꿈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둘이서 스폰서하고 의사소통을 했는데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불편하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못된 거고 동기부여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둘 다 같이 의사소통을 했을 때는 둘 다 으쌰으쌰이고 둘 다 기분이 좋고 둘 다 할 수 있는 힘이 나야 이게 의사소통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미팅 그 다음에 그런 데 참여하고 또한 내가 참여하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소위 말하는 프로모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잘하고 우리 스폰서가 잘하고 우리 형제 그룹들이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룹이 잘하는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 자신은 자동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따라 올라가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내가 더 잘나려고, 내가 더 훨씬 멋있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저는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홍보라는 개념은 프로모션을,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을 하라는 거고, 이 사업하면서 복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제라는 거는 복제의 원리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올바른 원본이 되어라고 얘기하는데, 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업에서 내가 하는 말을 파트너가 그대로 할 때 나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말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누구한테나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만이 복제가 됐을 때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거는 돈이 많아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복제, 내가 원본이 제대로 되는 이런 복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팀워크가 있는데, 팀워크는 우리 사업의 토양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하죠? 지구가 필요합니다. 커다랗게 놓고 보면 지구에는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이 토양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서서 모든 행동을 할 때 필요한, 사실은 그냥 평상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토양은 아메이 사업에서는 이 토양이 이 팀워크라고 합니다. 팀워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같이 그 시너지를 받아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또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다 보면은 이 일은 항상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공동의 목표라는 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옛날 책에서도 보면 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공동의 목표를 해서 할 때는 항상 좋은 일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지만은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질타하거나 할 때는 개인적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일하는 것은 이 항상 좋은 팀워크라고 생각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고요. 그리고 스폰서가 A라는 곳을 가고 있을 때 나는 B라는 곳을 가고 내 파트너는 만약 C라는 곳을 간다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겠죠. 그러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갈 때는 그 스폰서를 따라가서 그 길 안에서 같은 색깔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폰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다음에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팀워크이고요. 팀워크에 필요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또한 우리 형제그룹, 형제그룹에서 들어왔을 때 그분이 뭐가 필요로 했을 때 스폰서를 통해서 항상 전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리가 있을 때 새로운 분이 있으면 제가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것도 아주 작지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는 마음은 나와 스폰서와 팀워크, 그 다음에 나와 다운라인, 그 다음에 나의 형제그룹이 같이 모두 함께 협력하는 거거든요. 이 협력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나하고 파트너, 다운라인하고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 형제그룹과 그 다음에 스폰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자는 스폰서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형제그룹이거든요. 이 협력하는 마음이 이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필요 요소고요. 그리고 절대 긍정,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절대 긍정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또한 이 성장 속도가 빠른 분들은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스폰서와 시스템을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스폰서는 사업의 방향 제시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 길이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뭐든지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꿈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최상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최상의 길이 스폰서가 방향 제시를 할 때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최상의 길입니다. 스폰서는 부모 형제보다 내 성공을 더 바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맞습니다. 스폰서는 제가 하는 거를 어떤 것도 믿어주고 어떤 것도 도와주고 어떤 것도 항상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스폰서와 팀은 항상 스폰서를 예우하고, 여기서 보면 이해하지 않더라도 일단 따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가장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서로 안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폰서를 예우를 하게 되면은 예우라는 개념 자체가 그분을 예우하면 그분이 얘기했을 때 그 예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따라간다 하기 전에 예우하는 그런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의 스폰서가 저희 처제거든요.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리는데 처음에 스폰서한테 존댓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폰서는 영원한 스폰서다라고 얘기하면서 CD에 나오고 큰 미팅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바꾸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스폰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존댓말을 하면서부터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에듀케이션은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몸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폰서를 예우하는 그 가장 중요하고요. 스폰서의 성장이 내 사업의 성장이다라고 했는데 스폰서의 성장이 내 미래고 스폰서는 경쟁 상대.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돼야 뭐 스폰서가 잘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잘 돼서 스폰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잘 되고 있으면 저는 그 안에서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제주도를 가거나 뭐 외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폰서의 성장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따라가는 성장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똑같이 복제되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말하고 행동은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들을 보고 있으면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스폰서는 부모보다 더 원한다고, 더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솔선수범이 안 된다. 내가 스폰서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파트너도 똑같이 저한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스폰서한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스폰서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많은 파트너 저랑 똑같이 한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복제의 그 원본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가장 중요한 스폰서 예우입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는 젖줄이고 생면이고 스폰서 예우는 내 사업을 위한 거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내 사업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해야, 내가 노력해야, 내가 해야 그건 맞습니다.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스폰서를 예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명줄이고 그리고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잘 다지는 방법은 수시로 스폰서와 상담해야 됩니다. 제가 초기에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하고 거의 매일같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플래티넘까지 거의 1년 안에 그냥 바로 플래티넘까지 갔거든요. 서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상담을 했었어요. 시작한 지 서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기준 자체는 그래서 뭐냐면 시스템에 플러그된 플래티넘 이상 스폰서와 상담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긍정적인 시스템에 조인된 그런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성장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운라인의 팀워크가 있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스폰서를 신뢰하고 스폰서를 예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가장 좋고요. 약속을 지키는 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 긍정적 사고와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 절대 긍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긍정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김종규 사장님의 책에도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운라인 팀워크는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적인 부분은 대부분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적인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는 괜찮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이 얘기면 괜찮아요. 하지만 사적인 안 좋은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또한 스폰서는 파트너가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어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포용하고 안고 가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그러면 참 문제가 되겠죠. 남성 사장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크죠. 여성 사장님도 마찬가지,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형제 그룹 간의 팀워크는 왜 나의 노력이 팀이 우선인가라고 했는데, 팀이 완벽하다면 파트너,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팀이 함께 하다 보면은 나만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지금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저를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뭐 아는 사람은 많았는데 실제 같이 할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팀을 보여주고 우리 스폰서를 얘기하고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게 되고, 저를 본 게 아니라 제 스폰서를 보고 팀을 보고 그룹을 보면서 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이 많은 형제 그룹도 보여주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 자체가 팀이 같이 있을 때 이 사업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크로스 라인인데, 크로스 라인의 정의는 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 형제 그룹과 부정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교류는 서로가 얘기했을 때 뭔가 기분 나쁘거나, 그냥 단순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룹이 마음에 안 들거나, 누가 하는 얘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는 그거는 크로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형제 그룹 간 교류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본인 그룹의 교육 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파트너한테, 그 형제 그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유는 그 스폰서가 생각할 때 그 파트너한테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제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서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그룹의 교육 체계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스폰서의 성향, 내 스폰서는 뭐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성들은 좀 얘기를 좀 하시는데 남성들은 이렇게 하면 좀 쪼잔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쪼잔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는데 좋은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한번 즐겁게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고요. 자료는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왜 자료를 이동할 때 직접적으로 주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자료를 줬을 때 그쪽에서 다른 자료랑 겹쳐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직접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꼭 스폰서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의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 긍정에서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한답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분들은 아직 시작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에 그 본인의 그 인생이 달려있다,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일 때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막 욕을 하면서 웃어보세요. 웃을 수 있나요? 항상 즐거운 얘기하고 남을 축복하고 좋은 얘기할 때 웃을 수 있어요. 웃으면서 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는 사람이 되면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자동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크로스라인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것들은 뭐냐면,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렇게 안 큽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 내 사업을 망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그룹의 리더마다 사업에 대한 방향이 다르고 상담 내용도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각각 성향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스폰서는 얘기해 주는데 저쪽이 더 커 보인다고 그렇게 따라하다간 저는 맞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스폰서는 그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크로스를 하다 보면은 남의 떡이 포여서 그냥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하면서 가장 크다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할 때 가장 멀리 가고 혼자 갈 때는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뭐 성장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행복하고 오래 가는 거는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같이 손잡고 있을 때, 같이 즐겁게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행복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시고, 그다음에 크로스라인 절대 하지 않고 팀워크에 가장 중요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내가 팀워크에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기만 하면 항상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